안녕하세요. 알류심정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또 블로그의 글이 있는데요.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JP라는 분의 또 블로그인 내용입니다. 이분들이 최근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모든 상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그분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하고 또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. 심리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바람인데요. 저도 제가 내담자로 이제 자리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상담자에게 바랬던 부분이랑도 거의 일맥상통하고요. 제가 만났던 내담자 분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얻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, 감사함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그런 얘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전달드리고요.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상담사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네, 제가 소개해드리는 글은 이 JP라는 분의 블로그, 심리상담 받는 JP의 마음 이야기 블로그에서 생각 많은 내담자의 상담 일기라는 편으로 가셔서 심리상담 받는 내담자의 바람,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내 편에 되어 주세요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 저희가 내용 좀 나눠보겠는데요. 자, 심리상담 받는 사람들, 내담자들의 바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내 편이 되어 주세요를 바란다고 합니다. 이분의 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히 해결책을 얻기를 원했다면 심리상담을 받지 않았을 거다. 답은 내 안에 사실 다 있을 테니까. 어려서부터 수없이 해왔던 게 혼자 버티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이겨내는 거였으니까.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고 생각했다.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선생님이 답을 급하게 끌어내려 하거나 서둘러 단정 짓는 것처럼 느껴지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.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찾아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 모두가 괜스레 조급해지고 둘의 마음이 서로 닿지 못한 채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.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. 답을 찾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털어놓는 사람도 들어놓는 사람도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 거예요. 사실 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내담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,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조급하게 되면은 둘의 마음이 서로 닿지 못하고 뭔가 또 이 사람이 알려준 방법대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또 당위적인 또 생각들을 하고 오게 된다는 거죠. 제가 인간 중심 이론을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.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의 조건화 때문에 사실 상담 장면에 와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받으러 왔는데 어느 하나의 꼰대를 피하러 왔는데 또 다른 꼰대를 만난 그런 셈이 돼버리는 거죠. 네, 계속 읽어보겠습니다.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가 내 안에서 잘 정리될 때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. 그럴 때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할 뿐 여전히 찝찝하고 아리송한 기분이 이어진다.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일러주면 그게 옳은 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아니야 라고 외친다. 네, 저도 상담하면서 내담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.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. 라는 언급들을 합니다. 네, 그런 거 보면은 자꾸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이대로 하세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이 내담자는 그런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안 된 거죠.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,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었지만,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억지로 수긍한 적도 있었다. 결국은 마음만 괜스레 불편해지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.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. 내가 받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의 간극이 너무 커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
상담자들은 뭐 건강한 그 차원을 떠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어떤 훈련들이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. 근데 내담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상담자가 제시해주는 해결책들이 되게 버거운, 말 그대로 진짜 간극이 너무 큰 그런 부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 상담을 하고 제가 슈퍼비전을 봤는데, 제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내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슈퍼바이저께서 저에게 딱 그러셨어요. 그거 너니까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. 선생님이니까 하는 거라고. 내담자가 그렇게 못한다고. 근데 내담자가 그렇게 못하는 게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런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의 세계가 아닌 내담자 자신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. 이 내담자가 바깥 외출도 못할 만큼 공부에 질려있는 내담자였는데 오늘 밖에서 한 10분 정도 산책했어요.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. 어마어마한 거예요. 야, 너 어떻게 해? 그리고 10분 동안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대단하다, 잘했다. 이게 되는 거죠.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그 상담실에서 일을 했을 때 그 교무실에 끌려와서 매일같이 혼나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. 지나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나가다 막 뒤통수 때리고 혼나는 애가 있었는데, 얘가 이제 한 번은 선생님들이 도저히 얘랑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얘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셨어요, 그 학생을. 그래가지고 상담실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맨날 선생님들한테 쥐어 터지고 혼나는데 뭐 상담 교사는 뭐가 이쁘겠어요. 그러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뭐 고개 푹 숙이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나 너 맨날 교무실에 와가지고 혼나는 거 봤다. 진짜 학교 오기 싫을 것 같다. 그랬더니 걔가 딱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아 진짜 승질 같아서는 자기 자퇴하고 싶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. 오늘도 학교 너무 오기 싫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렇죠. 그렇게 맨날 저 터지고 혼나고 그 친구 아마 거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가만히 이제 들어주고 아이가 이제 아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맞아 힘들었겠다 라는 얘기를 딱 들어주고 있다가 그렇게 오기 싫은데 오늘은 어떻게 학교를 왔어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졸업장은 따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. 이 친구의 그 세계에서는 학교 성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졸업장을 따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지겹게 싫고 성적이 바닥을 기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얘는 학교로 와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? 이 친구한테 야, 너 대단하다. 어떻게 졸업장 짤 생각을 했냐? 이렇게 얘기했어요. 남들이 보기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장을 따고 학교를 다닌다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어이없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지만 이 친구한테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. 이 친구랑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정말 더 엄청난 얘기들을 들게 됐고 알게 됐고 이 친구가 학교로 온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.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경험한 그 세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담자의 세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너가 어떻게 해서 학교를 오기 싫어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잠만 잤는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얘가 왜 학교를 이런 식으로 다니는지를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. 그 간극이라는 부분은 내가 내담자의 세계로 그 이해하지 않고 상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세계로 이해를 할 경우에 이런 간극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들이 나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안하고 미안해서 사실 상담을 받으며 나는 이런 바람을 가졌다. 해결책을 주세요. 알려주세요.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아닌 내 편이 되어주세요. 나 대신 좀 나 좀 안아주세요. 엄마에게 고민이나 힘든 점을 털어놓으면 엄마는 늘 해결책 제시와 객관적 분석을 했다. 남을 고치느니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다.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공감받고 수용받지 못한 채 네가 잘못했네, 네가 잘못 생각한 거지 라는 식의 반응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. 세상에 내 편은 없다. 누군가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. 힘든 건 혼자 사귀고 혼자 이겨내야 한다.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라왔다. 그건
그런 내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건 무조건적인 수용과 따뜻한 사랑과 공감과 경청. 누가 내 편이 되어준 경험이 없어서, 누가 나를 보듬어주고 다독다독 해준 경험이 없어서, 갑자기 막 눈물이,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걸까요? 예. 울컥하는 마음이 드네요. 나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돌아보는 건 혼자서도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. 물론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, 하지만 가끔은 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. 더 이상 머리를 굴려서 뭘 생각할 힘이 없는 상태. 잠시만요. 제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오겠습니다. 네, 제가 좀 심호흡을 하고 왔습니다. 다음 구절을 읽는 게 너무 슬픈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서 심호흡을 좀 하고 왔습니다.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 속에 모든 게 막막해져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. 바로 내 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. 그럴 때 심리 상담을 통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을 받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안심이 된다. 눈보라치는 숲을 온종일 헤매다가 불이 켜진 오두막집을 하나 만나 따뜻한 스프를 한 스푼, 두 스푼 떠먹으며 속이 뜨뜻해지는 그 느낌. 얼었던 손발을 모닥불에 쬐이며 온몸에 가득했던 긴장을 풀어내는 안온과 평안의 시간.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좀 더 생각도 말랑말랑 유연해지는 것 같다. 내가 나를 안아주기조차 힘들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.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. 하지만 상담을 통해 조금 더 마음이 열리게 되면 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쉬워지고 터널 밖으로 조금씩 걸어 나올 수 있다.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도 자연스레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.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 건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다. 네, 여기까지 책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나눠봤는데요. 너무 중요한 표현들, 표현 하나하나 의미 있는,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눠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,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글 한글 굉장히 알알이 마음에 맺히고 기억하셔야 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가 그 고등학생이 아니라 휴학생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. 휴학생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가족 안에서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아이였습니다. 이 친구를 공감을 하는데, 공감도 되게 중요하지만,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막 그런 멘트들을 할 때 이 친구가 좀 더 힘이 생겨서 가족들한테 소리를 내고요. 가족들한테 자기 의견과 생각들을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좀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. 사실 저도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막 부모님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사건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서 바랬던 건 이 상담자가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. 근데 그 상담자는 그렇지를 못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어요. 근데 이런 실망감 때문에 그 상담자와의 다음 상담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이 상담자를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신뢰 부분이 조금 약간 이렇게 갸우뚱한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의 고민을 하기보단 직접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뭘 바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.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난 좀 불편했어요. 저 딴에도 굉장히 용기를 낸 거죠. 그랬더니 그분이 막작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가 이렇게 불편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다. 그냥 100이면 100, 다 네가 옳다라고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상담자 분께서 어떻게 100이면 100 다 네 편을 들어줄 수 있냐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뭐
미진하고 미성숙했을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그 상담자분께서 저를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, 제 생각에는요,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그 성숙함을 발휘하지는 않아요. 저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제 동생과 또 제가 이렇게 다독거리고 케어하고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저도 성숙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입니다. 그런데 그 상담 장면에서만큼은 제가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. 그랬던 거죠. 근데 이제 이분은 저한테 저의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받아주지 않고, 모르겠어요. 뭘 어떤 걸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비현실적인 기대를 깨려고 했었던 건지, 뭔 잘 모르겠어요. 뭐 아니면 제가 그 정도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, 상담 장면에서는 좀 더 어린아이 같은 욕구들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건데, 그러면서 제가 그 어린아이 같은 욕구들을 확 철회를 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이분에게 굉장히 성숙하고 잘하고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고 능력 있는 모습들의 얘기만 계속 줄창하고 있더라고요.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싶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담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용도 굉장히 셌었고요. 저는 경력이 좀 굉장히 오래되신 분한테 받았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감안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중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JP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기도 하고, 제가 상담자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바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, 그리고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하고 종교를 할 때 이제 여쭤봐요. 상담이 도움이 되셨냐라고 여쭤보면, 도움이 됐다, 뭐 했다,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하고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,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이분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욕창 울 때 저는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어떤 솔루션을 준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과 그 순간에 같이 머물면서 함께 그 마음을 느껴준 거. 예. 온전히 그 사람 편에 있어서 판단과 비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에 같이 머물러 준 거.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, 늦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이 내용, 이 글 같이 쉐어에 동의해 주신 JP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분의 글 굉장히 좀 좋아요. 너무 좋고 마음도 되게 따뜻하신 분 같아요. 이 블로그 같이 이웃 삼으셔서 종종 이분의 글 읽어주시면 상담자로서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네, 오늘 긴 시간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언제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